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그 전의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오늘은 괜찮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시장입니다. 자, 지금 뭐 오늘은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요. 저 뭐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그리고 좀 많이 빠졌던 섹터들 이런 쪽으로 순환매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그전에 주도주로 움직였던 섹터들은 굉장히 현저합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방산,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 시간 그 전주에도 방산, 제약, 바이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쪽이 주도주인 겁니다. 지금 뭐 작년에 아무리 좋았어도 뭐 그 주식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많다라면요, 그거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거죠. 자, 지금 뭐 누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지금 가장 좋은 쪽이 방산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지 않습니까? 자, 시장 움직임부터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이 62평선, 파란 선이 62평선입니다. 자,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평선 자체가 특히 60선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서는 그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지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거의 뭐 지지선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렇다면 지금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뒤늦은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그 모습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그리고 종목별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되게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 종목이다라면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한 22평선 정도, 지금 22평선이 좀 있으면 꺾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반등이 나오면 22평선 정도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2평선 근처 정도나 그쯤까지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 과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많이 뺐어요. 뭐 코스피는 52주 신고가나 기록했다가 밀린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도 않았죠. 아예 힘도 못 쓰고 밀린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뭐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올해 초, 뭐 2월 초에 찍었던 자리, 그 자리까지 거의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외국인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급입니다. 여기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좀 매수로 출발하다가 매도를 되게 많이 또 매도를 쳤었죠. 2천억 이상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수가 안 밀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10시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그 매도 규모를 확 줄이면서 지금은 540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섹터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 섹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손실이 크게 이렇게 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NH투자증권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올해 들어서 평균 손실이 한 7% 정도 된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뭐 마음은 되게 좀 안타까운데 이 냉정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냥 계속 들고 있어도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난주에 드린 얘기가 있죠. 나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시청자님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바뀔 준비가 돼 있어야 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도 그게 또 귀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자, 뭐 특히 지금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시대적 배경이 그렇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좀 좋았는데 이거 트럼프 때문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한 3, 40년간을 우리 양극화란 얘기가 없었잖아요. 구소련 이거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세계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어딨냐 그러면서 뭐 물건을 최대한 싸게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신양극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군비 쪽은 구조적으로 향상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 기대감들이 있죠. 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트럼프 얘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기 싫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트럼프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방위비는 무조건 되게 많이 올려야 될 겁니다. 군비를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4만 원 아래 구간이었어요. 4만 원 아래 구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되게 많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런 종목 한 종목 잘 잡으면 그 손실 복구하고 전부 다 수익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요거 작년 명인들의 복귀나 이런 데서도 다 말씀드렸던 얘기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하나그룹 쪽에서 방산 사업을 되게 많이 재편했죠. 그래서 한화에 있던 그 방산 사업부를 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 디펜스 이런 것들은 자회사로 편입돼 있었는데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렸고 그 합할 때도 100% 자회사니까 그냥 편입을 시킨 거예요. 주식 늘어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늘어날 건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그룹 쪽에서 2030년까지 방산 부분 매출 50조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 드리면서 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론 계획이겠지만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까지 갈지 가늠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아시기를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K9 자주포. 물론 이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나 각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자,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K9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K239 천무 다련장 로켓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 구멍이 차량에서 구멍이 여러 개 이렇게 뻥뻥 뚫려갖고 거기서 미사일처럼 같은 그 로켓이 쭉쭉쭉쭉 계속 발사되는 거,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발사되는 그런 화면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K239 천무라는 무기 체계예요. 자, 이 K239 천무는 지금 동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최근 나온 얘기는 영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방산 수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수출을 하면요, 조단이에요. 그리고 영국 쪽 같은 경우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아직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 체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계약 체결하게 되면 전부 다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가는데, 자, 뭐 작년 한 5만 원대 정도 그때 방산 재편할 때 그럴 때 뭐 요런 거를 제대로 봤다라면 진짜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희망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 날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손실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재료가 나와 있는 거를 찾아서 이거의 주가가 더 갈까 말까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향후에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종목들, 이런 걸 찾는 게임입니다. 그런 걸 미리 찾으면 이런 수익이 가능하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다른 종목들이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더 갈 자리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쫓아가서 이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조정받는 구간 나오면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부담스러우시죠? 자,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이 시간에도 한국항공우주 또 말씀드렸어요. 방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제가 이 방산 쪽을 추천을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추천드릴 종목이 없어요.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다음 뭐 현대로템, 풍산까지도 따블이 났었죠. 자, 지금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덜 오른 종목입니다. 자, 그 다른 종목들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거의 안 올랐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상승폭이 미미한 종목이에요. 자, 이거 왜 이럴까요? 뭐 이 경영진 관련해 갖고 그 뭐 횡령 관련되는 그런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장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보다 실적이 그렇게 아주 크게, 특히 올해죠, 아주 크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작년에 보시면 재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늘었죠. 재작년이 1,4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올해 예상되는 거 2,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벌써 7월 달도 나가고 8월 달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남들보다 미리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올해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 발생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3,000억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 흐름 옆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 근처예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재료를 하나 또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페루입니다. 페루 쪽에 FA50이요. 전투기죠. 요거 부품을 그쪽으로 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도장 찍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뭐 계약 체결 이런 공시들 나오겠죠. 그러면 빵 뜰 텐데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또 차분하게 주가가 밑에 있을 때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우디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페루도 우리 만들고 있는 KF21 거기에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그 6G 위성통신 관련해 갖고 이 한국항공우주하고 통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쪽을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래요. 6G 같은 경우는 뭐 2030년, 우리나라는 2028년도 그쯤에 할 서비스를 시작할 거다라는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 많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많이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없겠죠. 거기다가 사우디 쪽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KF-21은 초기형입니다. 4.5세대인데 원래 그래요.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F-16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를 만들어서 세대를 이렇게 거기서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만든 거 이건 4.5세대지만 이거를 스텔스 기능도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이렇게 진화를 시키려는 계획인데요. 뭐 요거는 5세대까지 진화시키고 또 6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6세대 전투기 쪽에서는 사우디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주가 못 오른 상태고 이런 재료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TV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쪽들보다는 향후에 나올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익이 한번 났다 하면 더블씩 이렇게 더블도 훨씬 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 가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잡아서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툴젠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게 6월 초니까 이때였어요. 이때가 62,000원 정도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기를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세기의 특허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거기서 지금 이 툴젠은 결승전에 올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CVC하고 브로드의 특허 결과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 나올 때가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브로드 연구소가 이기면 좀 툴젠한테 유리한데 그런 희망이 조금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희망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벌써 20% 중반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20%보다 훨씬 넘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 하반기에 보시게 되면 이쪽이 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외풍을 안 타고 그리고 한 3년 이상 고생을 시킨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TV 방송 출연에서도 제약바이오 주식들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합성생물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유전자 가위가 됩니다. 물론 거기는 바이오 파운드리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요. 가장 핵심은 유전자 가위예요. 그거를 응용 특허도 아니고요. 원천 특허입니다. 원천 특허. 자, 이게 만약에 툴젠이 최종 그 특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유전자 가위로 어떤 치료제 개발하는 거 지금 전 세계 기업이 80개 넘는 그런 그만한 숫자의 유전자 가위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로열티 다 받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의 회사에다가 특정한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찔끔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하는 애들은 다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인데요. 자, 요거는 좀 나중에는 좀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면 좀 적당하게 합의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지금 시니어 파티라 그러죠. 선출원자가 이길 확률은 75%예요. 왜냐하면 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이거를 가장 먼저 발명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툴젠하고 브로드가 1차, 2차에서 또 이겼으니까 CVC하고 브로드는 브로드가 이긴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툴젠이 훨씬 더 두 달 정도 먼저 출원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툴젠 역시 마찬가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CVC하고 브로드의 그 특허 결과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크로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크로젠도 마찬가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크로젠도 유전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의 재료를 갖고 오늘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꽤 많이 드렸었죠. DTC라는 거, Direct to Consumer.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거의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해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2000년에 지금부터 뭐 한 24년 전이네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돈이 조 단위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소비자 직접 의뢰 요거를 병원을 안 가고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크로젠 같은 기업, 그런 쪽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요. 자, 젠톡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 혼자 산다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현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몸비TI 이러면서 광고를 막 했던,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런 제품인데, 요게 올해 초에 그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129개 정도 품목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요게 지금 오늘 아침에 갤럭시에다가 탑재를 한다라고 삼성전자하고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저는 봤습니다. 이거 저는 유전자 검사를 받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탈모라든가 내가 탈모에 대한 뭐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비만 관련되는 유전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나 그리고 하든 적어도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이거 갤럭시에 탑재가 되게 되면 받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뭐 유전자 검사 관련되는 그런 쪽에서 커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오늘 26%나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를 쫓아가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뭐 다만 계속해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받는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지선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양선을 뽑으면서 지지 기반을 마련한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밑에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코스피 시장은 62평선에서 지지받는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다라는 것도 많아요. 좋다라는 것도 많은데 굳이 불확실성 있고 정책, 뭐 우리나라 정책이든 미국 정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리스크 있는데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한번 정해지면 몇 년간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공통분모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